궁금과 을을 디자인에 대해서는 이미 얘기했었고 전전 디자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항팔개는 생명 창조의 원리인데 생명의 핵심적인 특성 중 하나는 순환하는 사이클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너지 대사라는 측면에서 물은 물로 순환하고 유전자 측면에서 DNA는 DNA로 순환하고 영적 측면에서 사랑은 사랑으로 순환하는데 사이클을 마칠 때마다 온전하게 회복되는 것이 프랙탈 특성을 가지는 전전 디자인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생명의 본체라 할 수 있는 DNA가 복제될 때 세대를 거치더라도 온전하게 유지되어야지 갈수록 줄어들거나 점점 더 손상이 누적되어 망가지는 쪽으로 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러한 특성은 오로지 문항팔개만으로 만족된다기보다는 복귀팔개와 정역팔개 등이 모두 함께 작용해서 나타나는 생명의 본질적이고 필수 불가결한 특성인 것입니다. 복희, 문항, 정역팔개는 각각 궁궁, 을을, 전전 디자인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복귀팔개는 건태리진과 손감간곤의 궁궁이 나눠졌다가 다시 결합된 것으로서 외부와 내부를 구분짓는 세포막 같은 역할을 해서 독립된 개를 형성하거나 이와 같이 안과 밖의 경계가 되는 범위 밖으로 뻗는 팔 역할을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문항팔개는 건태리진의 궁을 휘고 손감간곤의 궁을 꺾어서 만든 을로서 항상성의 범위 내에서 사이클을 가지고 순환하는 특성을 지닙니다. 정역팔개는 6과 9의 궁이 만나서 전을 이루는데 복희팔개에서는 두 개의 궁이 만나서 닫힌 공간을 이루었지만 정역팔개에서는 한 개의 궁이 6을 형성하고 다른 한 개의 궁이 9를 형성함으로써 독자적으로 닫힌 공간을 만들어낼 뿐 아니라 이것이 결합함으로써 고리 역할을 하는 내부의 중심 공간을 별도로 만들어낼 수 있는데 이 중심을 손진, 계룡 개념으로 볼 수 있습니다. 6과 9의 두 개의 궁을 결합하면 밭전자가 형성되는 것은 이와 같이 시각적으로도 쉽게 이해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과 그를 둘러싼 환경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인간은 심신으로 구성되고 환경은 사물로 구성된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이 동무 이재만 선생의 4차원적 세계관입니다. 이에 의거해서 문항팔개를 본다면 몸의 차원에서 볼 때 항상성의 윗단은 활성산소가 문제가 되고 항상성의 아랫단은 신장 기능 저하가 문제가 되며 마음의 차원에서 볼 때 항상성의 윗단은 과대망상이 문제가 되고 항상성의 아랫단은 자기 비하가 문제가 됩니다. 이러한 경계를 넘지 않도록 조절하는 것이 문항팔개의 역할인 반면에 복희팔개는 팔을 뻗어서 심신의 밖에 있는 사물을 끌어오거나 조절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역팔개의 디자인은 가장 위에 곤괴가 있어서 끌어내리고 가장 아래에 건괴가 있어서 끌어올리므로 항상성의 범위 내로 외부의 사물까지 끌어와서 완벽하게 장악하고 조절 가능한 상태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종류의 사물을 다 이렇게 심신의 영역 안으로 끌어올 수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최소한 정역팔개의 디자인에서는 그것이 가능한 부분을 다루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꿈이나 상상 속에서는 현실에서 불가능한 사물들도 얼마든지 창조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어떤 가치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근본적으로 소유와 존재라는 차원으로 기준을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사심신물 중 물신은 소유의 차원에 속한다고 볼 수 있고 심사는 존재의 차원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차원을 충전하는 연료에 해당하는 것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유는 한마디로 물질로 충전되고 존재는 한마디로 사랑으로 충전됩니다. 여기서 부모의 사랑, 인까지는 사랑이라고 쉽게 이해될 수 있는데 의와 화우로 삼풍해인을 사랑이라고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이나 논란의 여지가 존재할 수도 있겠습니다. 저는 이것들이 모두 사랑의 서로 다른 형태로서 근본적으로는 같은 것이라고 보는데 그것이 최대한 압축되건 최대한 펼쳐지건 전전 디자인을 만족하면서 생명을 지속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 가장 본질적 특성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본적으로 어떤 형태이건 생명을 지속시키는 의지는 곧 사랑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존재와 소유의 차원은 서로 다른 충전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성장기와 성인기에 따라서도 차이가 존재합니다. 존재 차원은 주로 성장기에 부모의 사랑 등으로 충전되며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빈 부분이 생겨 있는 상태라면 더 이상 부모의 사랑으로는 충전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소유 차원은 성장기에는 존재의 차원보다 중요성이 떨어지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 성인이 되고 경제적으로 자립하게 되면 오히려 존재보다도 소유의 차원이 더 중요한 가치 판단의 기준으로 작용하여 이로써 남을 평가하고 또 나를 평가받게 됩니다. 하지만 소유가 아무리 충만하다고 하더라도 존재 차원이 충전되지 않으면 항상 어떤 결핍을 느낄 수밖에 없어서 결국은 술이나 약물 등에 의존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존재와 소유 둘 다 최소한은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 사이에서 어떤 균형을 만들어내고 안정과 만족을 얻는가가 중요할 것입니다. 이는 궁궁 중 만궁의 디자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남녀 두 사람이 서로 마주보고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랑의 결실로 아이가 탄생합니다. 여기서 공이란 곧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생산 및 기술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아이를 만들어내는 것뿐만 아니라 정반합의 변증법 같은 철학적 방법론, 기술도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는 이렇게 생명을 탄생시키고 이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존재를 충전시키는 연료가 됩니다. 격암유록에 인부지간이 십승지라는 내용이 여러 번 나오는데 이를 일반적으로 인천과 부평 혹은 부천이라 해석하지만 저는 존재와 소유로 해석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존재와 소유를 둘 다 만족시키는 것이 곧 십승이 되는 것입니다. 인과 의 모두 궁궁의 디자인이라는 공통점이 있는데 의는 궁궁 중 배궁의 디자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의가 존재를 충전시킬 수 있음은 맹자의 호연지기에서 잘 드러납니다. 인이 만궁, 즉 감싸 안아주는 사랑이라면 의는 배궁, 즉 상대의 블라인드 사이드를 지켜주는 사랑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라이언 일병 구하기에서 존 밀러 대위가 죽으면서 라이언 일병에게 earn this, earn it 이라고 하는데 earn this, 가치 있는 것을 얻었으니 earn it, 잘 살아라 라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너의 삶은 너를 구하기 위한 사람들의 희생으로서 얻은 값진 것이니 다른 사람의 생명의 몫까지 잘 살아서 그만큼의 가치를 갚으라는 뜻이겠죠. 영화의 마지막에 나이가 들어서 할아버지가 된 라이언 일병은 밀러 대위의 묘지 앞에서 자신의 아내에게 이야기합니다. Tell me I've led a good life. Tell me I'm a good man. 라이언이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존재, 생명에 대한 가치는 의로서 갚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이 제대로 잘 살아서 동료들의 희생, 생명에 대한 가치를 갚았는지 스스로 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인이나 의는 존재와 동등의 가치로 전환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존재를 충전시킬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에 비해서 아무리 많은 물질과 돈, 이 세상 전체를 다 준다고 해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나 존재, 생명의 가치와는
절대 바꿀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존재와 소유는 충전 방식 자체가 다르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격암유록에 나오는 다양한 지명들을 산과 야 사이의 스펙트럼으로 다음과 같이 나열해 볼 수 있는데, 산은 존재, 야는 소유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으며, 비산비야 인부지간, 존재와 소유의 중심에 계룡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반도의 풍수지리로는 대전이 해당되는 것이고, 마음에서는 심전이 되는 것입니다. 비산비야는 곧 양백지간이고 계룡의 백석이 존재하는데, 백석이란 흑백을 양백으로 만드는 것으로 연금술에서 현자의 돌 같은 것이고, 생명체에서는 물질들의 변환을 촉매하는 효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도에서 본다면 존재와 소유 사이의 전환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백석이라고 볼 수 있고, 계룡백석의 변환 원리를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 계룡정씨가 됩니다. 디아블로 게임에는 피통과 마나통이 따로 있는데, 처음에는 완전히 따로이지만 나중에 마나쉴드라는 기술을 배우게 되면 마나통과 피통을 연결해서 쓸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곧 백석의 기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디아블로 게임의 마나쉴드라는 기술은 소유를 존재로 변환시켜 쓰는 기술이라 볼 수 있는 것인데, 현실에서는 나 자신을 위해서 소유를 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일을 위해서 기부하는 것이 어쩌면 소유로서 존재를 충전시킬 수 있는 기술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궁궁, 이제을을, 이제전전, 이제전전은 모두 격암유록에 나오는 용어들로서 사실상 격암유록의 핵심 종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궁궁은 대문자 갑의 소문자이고, 을은 대문자 태을의 소문자로 볼 수 있습니다. 각각은 물, 신, 심, 사의 차원에 해당되고, 복희, 문왕, 정역팔계 및 팔계 변요의 원리와 깊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어떤 제품을 만들어서 파는 기업의 상황에 빗대어 본다면, 궁궁은 제품의 기획 설계, 을은 부품의 가공 생산, 전전은 부품들을 조립하고 포장하는 것, 전전은 제품들을 다양하게 만들어서 소비자의 니즈에 완전하게 부응할 수 있도록 제품 라인업을 구성하는 것이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궁궁은 쪼개고 나누는 것이므로 divide and conquer에 해당하고, 을은 끊임없는 변형과 움직임을 나타내므로 판타레이, everything flows의 흐름과 순환을 의미하며, 전전은 프랙탈적으로 구조가 동일하게 유지되는 것인데, 이는 을에서 생산해내는 부품이 표준화되고 모듈화 되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격암유록에는 하늘의 소가 심전, 마음의 밭을 간다는 내용이 계속 나오는데, 이는 서로 다른 차원의 좌표축 사이의 일관성을 맞추고 표준화하기 위한 행위라고 볼 수 있으며, 그것이 되어야 서로 간의 전환이 가능할 것입니다. 궁궁을을 전전이 잘 작동하면 신무극의 온전함, 완벽함이 완성되어서 생명과 우주의 본체인 일심이 모든 것을 창조해낼 수 있게 됩니다. 일심이 모든 것을 창조해내는 데 있어서 화우로가 서로 다른 각각의 차원을 충전시키는 연료라면, 백석 해인의 개념은 사심신물, 존재와 소유를 가리지 않고 넘나들면서 존재로 소유를 충전시키고 소유로 존재를 충전시킬 수 있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일심은 화엄경에서 비롯된 원효대사의 사상이기도 한데, 모든 존재가 비롯된 단 하나의 마음이자 진정한 본체로서 이 세계를 창조해낸 창조 엔진이라 볼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을 충전시키는 연료는 화우로 삼풍 해인으로서 이것이야말로 존재를 충전시키는 진정한 사랑이자 웬만해서는 고갈되지 않은
핵연료 같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후천개벽 세상은 존재와 소유의 차원을 넘나들면서 이러한 기술들을 사용하여 원하는 모든 것들을 이루고 성취해낼 수 있는 십승의 사람들을 필요로 할 것입니다.